저는 일단 이 시간에 4.3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면 일단 대한민국 해방 직후 상황을 조금 봐야 되는데, 해방될 걸 여운형이 미리 알았다. 제 혹시 영상들 보시면 옛날 대한민국 수립과정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해방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여운형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주를 만듭니다. 이 건주를 만든 여운형은 아니 일제가 패망하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면 각 지역에 있는 일본의 경찰 공무원들이 행정권이 상실되고 치안권이 상실되니까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가 나타나서 여기저기 폭력 소요 사태가 우려가 되니 그 문제 해결하자고 전국 각지에 치안대를 설치하죠. 미군이 한반도로 진주한다는 소리를 들은 여운형이 건주를 인공으로 개편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죠. 이놈의 인민이란 단어만 들으면 무슨 빨갱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인민은 진짜 아름다운 단어 아닌가요? 사람인, 백성, 민자. 인민이란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던 사람이 중국의 맹자입니다. 맹자가 빨갱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필 북한 나라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한국전쟁 때 우리랑 싸웠던 북한의 군대가 인민군이었기 때문에 인민 그러면 거의 빨갱이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만, 하여간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을 만든 여운형이 건준 때 전국 각지에 깔아놓던 치안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위원회가 전국에 약 145개 정도의 군에, 각 군에 설치가 되고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를 막아내면서 그 지역의 친일파도 숙청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 들어섰습니다. 소련 군정은 북한의 인민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합니다. 이게 북한에는 어떤 효과를 낳았냐면 친일파가 지역에서는 대부분 숙청이 되게 됩니다. 이 새끼가 친일파야 아니야 가장 확실히 잘 아는 사람은 누구죠? 그 친일파에게 당했던 사람이고 그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인민위원회가 자기 동네 친일파를 숙청하는 건 나름 가능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미군정은 여운형이 전국 각지에 깐 인민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를 전부 다 해체시켜 나가죠. 그 인민위원회를 해체시켜 나가는데 1등 공신이 종로의 건달 김두한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서 막 10월 폭동 같은 게 1946년에도 일어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이제 막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뭐 미소공의 이승만의 정읍 발언, 좌우합작 운동, 트루먼 독트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대한민국 수립과정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저찌해서 1947년에 이제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이 어려워지니까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47년 11월에 넘깁니다. 그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 비례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과 소련이 북한 쪽이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남북한 총선거를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오고 2년 만에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는 벌써 반공 사상이 투철하게 됐고, 총선을 치르면 그만큼 사회주의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게 사실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냐면 굳이 이승만이 없었어도 한반도 절반 남쪽만큼은 공사나 될 일이 없었다는 거를,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과 소련, 이때는 북한 소련한테 시발해야죠. 결과적으로 북한과 소련이, 소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성국가를 한반도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절반이라도 위성국가를 만들겠다는 논리 아니었습니까? 소련하고 북한 때문에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8년 2월 달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소총회에 넘겨버립니다. 그 유엔 소총회에서 무슨 결론이 났습니까? 자,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해라. 선거 가능한 지역은 어딥니까? 남한이죠.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난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난다는 건 이건 결과적으로 분단으로 가는 거고, 그 분단을 막고자 두 달 후인 48년 4월 달에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면서 남북협상운동을 전개한다. 남북협상운동의 배경은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 결정이다. 그런데 4.3의 배경 역시 48년 2월에 남한 단독선거 결정, 분단이 결정되는 게 제주도 사회주의자들의 분노감을 살만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제주도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는 남자들에겐 참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뭐 제주 역사를 다 수업하지 않을게요. 뭐 탐나국이 어찌했고 몽고가 어찌했고 뭐 탐나총각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해도 뭐 별것도 아니다. 뭐 5세기 말 동성왕 때 백제가 탐나국을 복속했고 막 그런 역사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제주도는 남자들에게 참 살기 좋은 동네. 남자들은 놀고 먹었고 왜? 벼농사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밭농사에 여자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 벼농사가 힘든 농사지. 그래서 여자들이 해녀 역할 하면서 남자들은 놀고 먹고 살았는데 이게 일제강점기부터 상황이 조금 틀려집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을 뭐 낮춰 부르는 표현을 육지 겉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제주도만큼 일제강점기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평화로운 섬이었는데 갑자기 일제강점기에 제주도만 비행기 활주로가 5개가 만들어집니다. 5개. 이거 누가 만들어요? 제주도민이 노역에 끌려다니는 거지. 제주도민 인구가 한 25만인데 일본군이 6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왜? 41년 태평양 전쟁부터는요. 제주도가 미국과 맞서는 나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가보면 비행기들이 이렇게 굴 속에 숨어서 미국의 폭격을 맞지 않기 위해 숨어있는 막 비행기 경납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폭격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노역에 많이 힘들어했던 젊은이들이 제주도를 탈출해서 아무래도 당시 제주도는 생각을 해보세요. 육지 한반도로 올라가나 일본으로 가나 거기서 거긴데 일본으로 가서 많이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외지 생활했던 제주도 청년들이 제주도에 모여들다 보니까 제주도 인구가 갑자기 급증합니다. 그런데 미군정이 시작되고 실제로 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특히 남한 쪽이 미군정의 경제 정책의 실패 그런데다가 북한이 전기마저 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생필품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물가는 상승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힘들었는데 그게 제주라고 안 그랬겠냐고요. 더군다나 이게 45년 9월 9일부터 미군정이 시작되는데 미군이 제주도에 처음 들어온 건 9월 28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육지보다 20일 정도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주도에도 인민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각 지역에 있는 인민위원회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았어요. 그 수준이 높았다는 말이 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무장돼 있다 그런 표현보다도 아무래도 일본에서 활동하고 일본에서 공부하다 온 제주도 토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보고 물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사회주의자였을 것이고 아무래도 육지는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깨나가기 시작하고 인민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방해하는데 제주도는 그런 방해를 좀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나름 잘 활동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9월 28일에 들어와요. 45년. 근데 그 미국이 어떤 미국입니까? 아니 일본군이 6만 명 가까이 제주도에 주둔하면서 1941년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을 주적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제주 도민들이 일본인에게 받았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나쁜 놈들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국이 제주도를 어마어마하게 폭격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만 태평양 전쟁 때 여기저기 동남아시아라든지 남태평양의 섬에 막 폭격 들어가고 동경 폭격까지 있었습니다만 미군이 한반도를 폭격하지는 않았죠. 근데 제주도는 폭격을 당했단 말이죠. 그때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군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아니 육지보다 더욱더 심한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1938년에 총동원령이 발표되고 공출제라는 게 시행됩니다. 공출제가 뭐였습니까? 쌀이나 금속이나 아니면 뭐 가축이나 국가가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싹 긁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공출제를 시행해 버립니다. 제주도에서. 아 빼앗아갈 게 뭐가 있다고 제주도에서 공출제를 시행하냐고. 그런데 또 왜 공출제를 시행했냐.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소속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기본적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미군정기 1946년에 제주도가 이게 그냥 전라남도, 전라북도처럼 제주에 도로 승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여러 가지 예산을 제주 도민들에게 직접 걷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정이 시작되고 일제강점기도 살기 힘들었는데 미군정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버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당시 미군정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 하나
인민위원회가 북한 쪽에서는 친일파를 처벌하고 남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다 개박살 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부활하죠. 근데 친일파들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었던 집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 집단입니다. 저도 지금 경찰 수험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팩트고 사실이니까. 그런데 남한 지역에서 경찰들이 인민위원회가 박살나고 자기가 다시 경찰이 됐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옛날 일제강점기에 경찰직을 수행했던 곳에서 또 경찰하기는 그건 너무 뻔뻔한 짓거리잖아. 일제강점기에 내가 친일파 경찰이었는데 미군정화에서 다시 경찰복 입고 호루라기 불고 치안을 담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정근을 가죠. 그래서 승진하면서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는데 제주도는 지역사회야. 그 동네가 그 동네잖아. 미군정이 들어와서 일제강점기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는데 미군정하에서 그 제주도 섬에서 일본 앞잡이 노릇하던 새끼가 여전히 경찰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했겠냐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분노가 처음 표출된 사건이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이었습니다. 47년 3.1절 기념식의 제주도의 이제 중심부입니다. 관덕정이라는 곳에 약 3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서 3.1절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3.1절 기념 행사를 하는데 제주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호루라기를 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주 경찰 측에서는 3.1절 기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순분자로 간주하겠다라고 미리 엄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도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버린 거죠. 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 당시부터 제주 도민과 경찰들 사이에는 약간 으르렁거리는 긴장 관계가 조성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3.1운동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고의 독립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3.1절 기념식에 친일 경찰들이 말을 타고 호루라기 불고 질서 유지를 막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빠. 그래서 저 새끼 저 경찰 저거 친일파인데 지금도 경찰하고 있네 막 그런 소리가 웅성성 거려요. 그런데 경찰이 말을 탄 경찰이 6살짜리 아이를 말 발굽이 치고 지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경찰이 순찰자를 몰다가 6살짜리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모른 척하고 도망치면 됩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야 이놈아 아이 그렇게 해놓고 어디 가니? 그러면 경찰이 내려서 이거 미안하다 아이야 괜찮냐고 병원에 데려갔으면 제주 도민들이 그 경찰을 두드려 패요? 그런데 아이를 치워놓고 모른 척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 말을 탄 경찰에게 쫓아가면서 항의하고 지금 무슨 짓거리냐고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을 제주도민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경찰을 쫓아가는 거고 그 경찰은 무서우니까 이제 그때서야 경찰서로 숨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야 그렇게 숨어 들어가는 경찰을 내놔라라고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발포를 해버리네. 시민들이 경찰서에 돌 던졌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무기 탈취합니까?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니까 시민들이 놀라가지고 전부 다 뒤로 돌아서서 도망치는데 그때 경찰들이 경찰서 앞에서 발포해가지고 6명의 제주도민이 죽습니다. 그런데 6명 다 하나같이 등에서 가슴으로 총알이 관통당해 죽습니다. 뒤돌아 도망가는 제주도민을 향해 총을 쏘았다는 거고 경찰이 근데 그 6명 중에 2명 1명은 갓난아이 안고 있는 아줌마였고 1명은 국민학생이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제주 도지사도 경찰들 너무한 거 아니야. 제주 공무원들조차도 야 너희 경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제주의 또 다른 경찰조차도 같은 경찰이지만 창피하다. 어떻게 도민을 향해서 이 제주 도민의 지팡이야 될 제주도의 경찰이 도민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단 말이냐. 모든 교사들마저 분노하고 제주 모든 도민들이 경찰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 중에 일부는 나 이런 경찰 창피해서 못 해먹겠어 하고 경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병력이 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 경찰을 증원해 옵니다. 이걸 응원 경찰이라고 하죠. 제주도 출신 경찰조차도 제주도민을 향해서 총을 쏘아버렸는데 육지에서 건너온 경찰이 제주도민에 대해서 무슨 애민의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만 왔으면 괜찮은데 누구까지 따라와? 서북청년단까지 따라서 제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서북청년단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인데?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기 직전에 깡패 건달들도 북한에서 먹을거리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깡패 건달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죠. 그 깡패 건달들의 중심지가 평양이야. 평양이 서북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북 지역의 청년들, 대표적으로 시라소니, 나중에 명동파가 되는 이화룡 막 그런 친구들, 정팔 막 이런 건달들, 그 친구들이 서북 청년단이고, 그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로 내려와서 경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니 제주도 치안을 담당해요, 그 건달들이. 근데 이 자식들이 경찰복 입고 다니지도 않아. 그냥 건달복 입고 다녀요. 시라소니 옷 알잖아. 그러면서 죽창 들고 다닙니다. 근데 제주도는 가운데 한라산이 있고요. 한라산 아래쪽이 이제 중간지대고요. 그 다음 해안가에 거의 대부분 마을들이 모여 삽니다. 왜냐하면 해안가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놈의 서북 청년단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서 해안가를 돌아다니면서 건장하게 생긴 제주도 남자 있으면 자 나랑 싸워보자고 싸움을 하고요. 예쁜 여인 있으면 윤관합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윤관한 여인의 시체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내가 진짜 입에 담기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렇게 더군다나 또 아까 관덕정에서 3.1절 기념식에 모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00여 명의 제주도민이 체포가 됐는데 이 체포만 되는 게 아니라 3.1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고문을 당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럴 때 48년 2월에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남한 단독선거 결정 때문에 제주도 내 분명히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겠죠. 실제로 김구나 김기식 계열도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되고 50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사회주의자들도 불참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자들 무장대들이 봉기합니다. 이들은 미소 양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미국만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소련도 나가라고 하면서 봉기했고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이 무장대의 보수였습니다. 이 김달삼이 무장대 기록이 다 틀립니다만 350명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 350명 부대를 나누어서 여기저기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그 경찰서를 습격하는 와중에 경찰 가족들도 몇 명 피해를 당하죠. 이게 바로 48년 4월 3일입니다. 4.3 항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